안녕하세요. 본체아니의 이문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교정에 제일 방해가 되는 석회화 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음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척추 교정 치료의 난제인 석회화 변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석회화 변형을 오늘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교정 치료를 하다 보니까 뼈를 움직여서 교정 치료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석회화 변형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교정이라는 게 원래 잘못된 뼈의 위치를 바로잡거나 변이된 위치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어긋난 문제 같으면은 뼈를 바로잡아 버리면은 그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이가 오래되면서 굳어지거나 그 석회화가 껴들어가면서 뼈 자체가 변형도 되고 굳어지면 뼈를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뼈를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그 치료 자체, 치료 효과가 되게 나타내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석회화 변형으로 잡았습니다. 자, PPT 보시면서 석회화란 하고 이제 석회화가 그럼 뭐냐 그랬더니 간호학 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길래 좀 좋은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째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것으로 석회 변성 또는 석회 침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석회화는 보통 괴사라든가 또는 변성으로 이해인데요, 융해 내지 녹는다는 뜻입니다. 융해 내지 흡수가 곤란한 세포나 또는 조직에 생기기 쉽고 그 부위에 생기는 화학 반응의 결과, 특히 pH가 좀 산성화되는 이런 경영되는 곳에 좀 유도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석회화를 특히 이영양성 석회화라고 한다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광범위한 골 조직의 파괴가 있고, 그렇게 파괴된 그 골 조직을 구성하던 석회화 성분들이 혈중으로 녹아들면서 칼슘이 동원되어 정상 조직에도 석회화를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석회화 전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지만은 석회의 원인을 원인불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이 석회화되는 거를 골극 내지 골자, 즉 뼈가시라고 이렇게 그 얘기들을 거론도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부족, 즉 저산소에 따른 세포 석회의 원리,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저번에 그 세포 신호 전달 시스템에서도 약간 한번 보여드렸던 PPT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처럼 저산소 상황이, 이 저산소 상황이 주로 어느 때 오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말초 혈액순환들이 잘 안 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조직 세포들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세포들이 저산소 환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히프원이 이게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게 발현이 되면 보통 한 3가지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 화살표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해당 과정 효소의 발현 유도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세포질의 해당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효소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세포의 해당 대사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하나의 화살표로 보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키나제를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는 활성화시킨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이제 화살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 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산소 유도인자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키나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키나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를 갖다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는 그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끌어들여서 아세틸코이로 바꿔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유산소 호흡 대사를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그런 대사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는 기전들이 전체적으로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억제가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젖산 탈수, 이렇게 화살표 가면 젖산 탈수소 효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해당 대사의 효소들 활성화해서 해당 과정이 활성화되고 또 피루산이 젖산 탈수소 효소로 인해서 젖산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훨씬 더 젖산 농도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산소 부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그 에너지 대사는 억제가 되고 산소가 필요 없는 해당 대사 쪽에 그 에너지 대사가 활성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젖산이 쌓인다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 결국은 약간 그림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나 또 추가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아까 젖산 탈수소 활성이 되면서 젖산이 쌓인다 그랬죠. 젖산이 이렇게 쌓이면서 양성자하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양성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젖산 자체 요 양성자라는 게 뭐냐면 pH 농도를 올리는 주인자거든요. 그럼 pH 그 양성자 농도가 그 높을수록 pH 수치가 낮아지면서 강산성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산이 쌓일수록 양성자도 많이 생기면서 자꾸 젖산 그 산성도가 되게 강산성이 돼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 주의 있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 결국은 해당 대사가 촉진이 되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대사가 억제가 되면 세포 내에 그 산성도가 젖산이 쌓이고 양성자가 쌓이면서 그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포가 마비가 걸릴까봐 이거를 또 세포 내에서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젖산이라든가 양성자를 퍼내는 또 펌프들이 있거든요. 그 펌프들이 열심히 작동을 해서 세포 막 외로 이렇게 퍼내게 돼요. 그러면 그 세포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세포 조직 밖에 요 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젖산 농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부 산성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pH가 보통 우리 사람의 체액이 한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인데 pH 뭐 7 이하 6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꾸 이 체액 전체가 산성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그 산성을 알칼리로 중화가 인체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그 산성도가 높아지면 세포들이 막 지글지글 녹아버리거든요. 염산이 마치 새도 다 녹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체 또 인체를 조종하는 그 방어기제가 발생이 유도가 되면서 또 이 알칼리 반응을 석회화로 대표적인 그 알칼리 성분인 석회화로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칼슘을 끌어들이면서 알칼리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그 어떤 그 보상 기전을 가동시키다 보니까 세포 조직에 결국은 석회 이 조직들한테 석회화가 이렇게 침착이 된다는 거를, 이게 아무도 저도 의학계에서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 석회화가 왜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이 분자 생물학적인 어떤 기전에 대한 셀 시그널링을 보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좀 더 임상 경험 속에서 제가 관찰한 결과들과 결합시키면서 세포의 석회화가 진행되는 원리를 저는 나름대로 명확하게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석회화되는 것들이 어느 조직에 이제 연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뛰어들어가는데, 흔히들 아마 석회성 건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 봤을 거예요. 뭐 어깨에 석회가 꼈네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인대인데, 인대에 보면 이렇게 석회 하얗게 침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석회화된 점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석회화가 결국은 이 조직이 이쪽 어깨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면서 혹사는 됐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산소 요구량은 많아지는데 구조가 안 좋아지고 또 혹사가 많이 되면서 산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산소 상태가 유도가 됐거든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석회화 그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 인체는 가장 혹사되는 곳에 석회를 갖다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방어 기제를 하다 본 결과 이렇게 석회화 건염도 생겼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 대표적인 석회화 건염이고, 요거는 보니까 그 고관절에서도, 아까는 어깨 관절에서 고관절에서도 이렇게 히프이온 그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 석회화 이렇게 이런 것들 보이죠? 그 석회화들이 이제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또 약간 뿌옇게 척추 옆에 있고, 여기는 또 약간 쉽게 하면 폐조직에도 석회화가 껴들어가는데, 특히 그 결핵을 알게 되면 급성염증이 되면서 이제 결핵의 흔적으로서 석회화들이 세포 염증에 그 결핵균에 감염된 세포가 파괴가 되면 죽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석회의 흔적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 이것도 일종의 다 석회의 한 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되냐면 유방에도 미세석회화 변형이라 할까. 이것도 약간 동글동글한 거 이거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석회화 반응이 그러니까 연한 세포 조직에 내장 조직에 심지어는 어디든 닿힐 수 있다는 하나의 예인데 요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심장 혈관의 조영제를 들고 이렇게 촬영한 건데 여기도 보면 뽀얗게 이렇게 혈관 내에 또 껴 있죠. 이렇게 석회가 진짜 아무데나 침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혈관에도 심지어는 혈관에도 침착이 되면서 석회들이 끼어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얇게 끼다가 점점 커지면 사이즈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마디가 마치 두꺼워지면서 그 대나무 마디 부분에 이렇게 막히는 부분처럼 형성이 된다. 그래서 죽상동맥경화라는 게, 이 죽상이 대나무 어떤 마디 모양 내부 속에 이렇게 점점 병목 구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현상되는 거, 그걸 죽상동맥경화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혈관에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에도 이렇게 또 한쪽에 이렇게 진행됐네요. 또 여기 쪽에서 좀 진행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저 척추 쪽에 있는 데서 또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증식이 되죠.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관절 중에서도 이 마디가 무리가 많이 받는 데는 또 이 인대 부위가 또 석회가 껴갖고 또 이렇게 석회가 침착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요게 이제 전립선, 저기 방광이고, 요게 전립선 부인데, 전립선에 그 염증이 오래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또 더 심해지고 오래 그게 더 방치되면 여기 석회화가 또 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추, 척추의 어떤 그 사이에도 이렇게 뼈 모양들이 이상해서, 여기 살짝 힙부역에 좀 했는데,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있을 거야. 여기 좀, 여기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도 석회화도 끼는데, 사실은 요 부분 같은 데만 끼는 게 아니라요. 이런 주변에 다 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 그 의학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석회화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동글동글한 그런 것만 좀 석회에 유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 후종인대 고라증에 대한 사진인데, 요쪽 사진은 요게 지렁이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바로, 요게 이제 경추인데, 경추 뒷면에 후종인대가 쭉 있고, 요 앞에는 전종인대가 있는데요. 후종인대 부위가, 척추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체중과가 많이 걸리고, 또 구조가 안 좋으면 순환은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산소 공급은 잘 순환이 안 돼서 공급 안 되다 보니까 만성염증, 저산소 상태로 만성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대 부위가 인대 부위 세포들이 석회화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석회화가 침습을 당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CT 사진이고, 요거는 또 인대가 후종인대가 검게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있죠. 요거는 인대 부위인데 요거는 MRI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앞에 사진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딱딱 이렇게 그것들만 석회화가 진행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모양들 잘 보면 약간 살짝 볼록하고 약간 불규칙한 데는 전부 다 석회화가 가서 들러붙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깊게 정말 자세히 안 보면은 좀 놓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보고, 요것도 또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에서 이렇게 석회화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두껍게 진행되고 있죠. 이거는 아까 그 앞에 것보다도
좀 진행 정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후종인데 고라, 이게 후종이 그 고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되게 불규칙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뼈는 아예 연골 자체가 이 석회화가 많이 껴들어가면서 두 개 막 유착이 되면서 변형이 됐죠. 근데 제가 요 사진 몇 개 준비한 게 뭐냐면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 아까 앞에도 이렇게 보면 요런 데 석회화가 잘 진행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척추 구조가 되게 안 좋죠. 기본적으로 다 안 좋은데 이게 공통점이, 제가 여기서 척추 구조가 안 좋은 데서 순환장애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체중 부하는 많이 실렸을 거고 혹사를 당하는 부위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다 이제 뭐 팔을 많이 쓴다든가 어깨를 많이 쓴다든가 노동부하가 걸리게 더 그렇겠죠. 체중 부하나 노동부하, 운동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구조가 안 좋은 곳에 그런 체중이 쏠리고 집중이 되면서 산소 또 순환은 또 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많이 불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그래서 요게 보통 산소 공급이 안 된 지 한 8년 내지 10년 전까지는 콜라겐이나 결합 조직 정도로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8년 내지 10년 이상 되면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칼슘을 껴들어서 아니 붙이기 작업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결과 석회들이 이렇게 껴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구조 정렬이 안 좋아. 사실 이게 척추 구조 정렬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석회 뼈들 자체도 원래 이게 네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사이즈도 다르고 막 어느 게 삐쭉하게 이렇게 빼쭉하게 모양 변형도 막 생겼죠. 이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 구조 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세포도 한 3, 4개월 주기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데 맨날 압박된 힘을 받으면 얘들이 자라날 수가 없겠죠. 정상 배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뼈들이 자꾸 찌그러진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뼈들이 찌그러지면 뼈 사이사이에 나름대로 지나가는 신경길도 있고 혈관길도 있고 어떤 조직의 틈들 사이에 세포 숨 쉬는 길도 있을 건데 걔네들이 구조적으로 자꾸 변형이 생기고 작아지고 어떤 그렇게 되면 압박을 당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여기 산소 공급들이 안 되면서 이 뼈들 자체도 성장이 안 되고 영양 상태가 영 불균형이 되면서 사이즈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유착 변형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정하는 제 입장에서 눈에 딱 띄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구조가 안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 다 놓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후두부 골격이라 그러죠. 여기도 보면 원래 여기 뒷꼭지가 약간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희뿌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연장돼 있죠. 이것도 석회화 증식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2번 경추 극돌기인데 요게 1번 극돌기고 2번 극돌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또 이렇게 그 인대하고 부착되는 부위가 석회화가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되게 불규칙하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뼈가 이래서 사이즈들이 보통 평균 요 정도 레귤러 규칙성인데 얘네들은 엄청 찌그러져, 뼈 자체도 찌그러져 있고 압박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사이즈들이 되게 좀 적어져 있고 변형돼 있고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순환이 안 되고 그 뼈의 정렬이 안 맞음으로 인해서 체중 부하는 많이 받는 반면 순환은 잘 부정렬로 인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양이 안 가다 보니까 이 뼈들이 쉽게 변형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석회화까지 또 이렇게 껴들어가게 되는 이런 병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석회의 대표적인 질환을 갖다 얘기해 들으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그린 석회화 건염 어깨에 경관절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석회 건초염 뭐 이거는 건염이나 건초 뭐 여기 비슷한 말들인데 다 그렇게 그쪽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진은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황색인대 고라증이 있는데 황색인대 고라증이 어디냐면요. 한번 또 더 진행해 볼까요? 네, 한번 더. 맞아요. 여기 황색인대는 여기에 이래서 전종인대가 있고 요 뒤에 후종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척추관 그 뒤쪽에 보면 또 황색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 부분에 황색인대가 있는데
앞에는 전종인대가 석회화되면서 증식이 되고 또 뒤쪽에서는 후종인대 저기 황색인대가 또 석회화되면서 이렇게 또 맞아 들어가면서 뇌 척수관을 갖다 이렇게 협착시키고 목을 병목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요 뒤에 이제 후종인대 요거는 전종인대 고라 현상이고 요 비에 약간 좀 거뭇거뭇하면서 길게 열게인데 이거는 황색인대 부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황색인대 부위에서도 약간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요거는 후종인대에서도 석회가 진행돼서 조금 이렇게 양쪽에서 쪼아오고 있죠. 예,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 쪽으로도 순환이 안 되면 족저근막염이 형성이 되는데, 족저근막염 발 아치에 있는 그 뒤쪽 발뒤꿈치에서 이렇게 인대에 있는데, 거기도 오래되면은 이제 뼈가 또 그 인대 쪽으로, 인대에 장력이 많이 걸리고 또 염증이 만성적으로 끼다 보면 거기도 칼슘들이 껴들어서 골극형 족저근막염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척추관의 그 연부 조직에 순환이 안 되면서 점막이 붓는 점막형 그 협착증이 형성이 되다가 그게 또 10년 이상 계속 방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석회화가 껴들어가면서 골극형 뼈로 바뀌면서 그 점막세포 자체가 뼈로 바뀌면서 아니면 인대라든가 이런 조직 세포들이 주변에 연부 조직 세포들이 그 칼슘들이 껴들어가면서 결국 골극형 척추관 협착증으로 가게 되면서 신경을 갖다 누르게 되면 그래도 엄청난 퇴행성 병변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래도 너무 중요한 부분에 신경이 직접 다리 가는 신경이라든가 허리 신경이 직접 눌리켜서 다리에 힘을 못 쓰게 되고 쓰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면 그래도 이거는 수술을 통해서 그 골극을 갈아낸다든가 이렇게 깎아내서 좀 신경하는 길목을 갖다 확장시키면서 수술도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해주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데 뼈 주변 온갖 데 같이 껴들어간 그 어떤 석회화 같은 거는 수술할 부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하게 별로 대처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혈관 치석 아까 얘기했죠. 그 죽상동맥경화. 그 마찬가지 나오네요. 혈관 치석이 극대화되면 죽상동맥경화 등. 그래서 거의 모든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 이런 데 다 껴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내장에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내장 근육 내장근 조직에도 석회화가 낄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좀 명심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연부 조직에 진짜 흔히 진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만성 퇴행성의 세포 석회화 병변 질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뼈에서 일어나는 그 만성 퇴행성 질환이 뭐가 있냐면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 골밀도 감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빠져나간 성분들이 바로 척추 어떤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만성 염증이 세포 연부 조직에 진행되는 염증 부위에 가서 쌓이고 석회화가 진행되는 덕지덕지 붓기 시작하는 그런 두 가지 병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어떤 퇴행성 병변은 골다공증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빠져나간 석회화들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인체에 또 필요한 부위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위에 가서 이렇게 연부 조직이나 이렇게 침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석회화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퇴행성 병, 플러스적인 거, 마이너스적인 거 전부 다 뼈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거나 체중바가 많이 걸리면서 산소 부족 요구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딸릴 때 저산소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는 너무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퇴행성 현상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화 진행의 가중 소인 어느 때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제 같은 어떤 정도의 부정렬이 있어도 어느 사람들은 좀 빨리 더 많이 형성되고 덜 형성되고 이런 개인적인 편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변화의 어떤 그 가중 요인이 되는 것들을 가중 소인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혈당, 당뇨가 있거나 고혈당, 그다음에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등 혈액의 전도가 높거나 탁한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바로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저산소화가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점도가 높아져도 문제고 화학적으로도 점도가 높아져도 순환이 찐찐해도 안 되고 지방이 있겨도 안 되고 이렇게 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에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결론은 저산소화가 유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봤지 세포질의 해당 대사는 촉진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대사는 억제된다. 그 유산소 대사는 결국 뭐냐면 세포 호흡률의 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젖산과 양성자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세포의 미세 환경, 이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라 그러는데 세포 주변의 세포막 주변의 환경들이 아까 같이 그 안에 세포 대사 속에서 젖산이 쌓이는 걸 퍼낸다 그랬죠. 세포막으로. 그럼 그 주변의 그 체액이 산성화된다는 거. 그거로 미세 세포 환경이 그게 극대화되면 암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세포 미세 환경이 이제 산성화되면서 결국 이 산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포 만성 염증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한 그 생체의 어떤 방어 기제에 의해서 칼슘을 끌어다가 침착을 유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구조보다 더 사이즈드 어떤 석회가 차들어가면서 원래 뼈부터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커지게 되면 다시 순환이 악화되면서 다시 세포의 그 저산소 상황이 더 극대화되면서 다시 세포의 만성염증화 가속이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걸린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년 이상 경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증가 속도가 뒤에 나오겠죠. 약간 좀 복리율 계산으로 좀 증가가 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다만 그 복리율 자체의 그 비율 자체는 약간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복리율 자체의 어떤 숫자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복리율식으로 증가된다는 이 기본 원칙은 제가 장기간 석회화된 환자분들을 그 치료해 주면서 관찰한 결과 이 기본룰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가중 소인 중에 하나는 심신적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인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면서 만성염증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런 만성염증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또 피 속의 양성자라든가 세포 조직의 양성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피 속도 사실은 그 혈관 자세히 보면요.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의 표면에 보면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또 혈관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거기도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 이 마이너스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붙지 않고 분리돼서 잘 이렇게 응어리지지 않고 잘 흘러가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라든가 아니면 양성자 농도가 자꾸 높아져서 산성화되면요. 전기력을 물리적으로 양성자 플러스 H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니까 이 전하의 반발력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붙어버려요. 그러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그 룰루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대사적인 어열 현상이거든요. 그게 되면 또 혈액 점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순환들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그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세포 자체로 세포가 원래 산화되는 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되는 건데 산화된다는 게 결국은 물질이 붕괴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막에서 산화가 되면 세포 그 막이 산화가 되면서 염증이 끼면서 붕괴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세포의 염증이 더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산성식품과 산성체질화, 예를 들어서 뭐 육류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알코올을 너무 과다 섭취하거나 계속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감염도 염증을 촉진하고 제가 오염도 공해독소 오염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결국은 전부 세포 염증 유발하는 거거든요. 세포가 염증이 났어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산화됐다는 뜻이고 산화됐다는 얘기는 산성화돼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 염증 유발 및 가중물질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다 석회화를 진행하는 가중 소인이 되고요. 또 집안 유전적으로 또 석회화가 만성염증이 전신적으로 퍼져 있으면서 석회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면 더 죽어라 하는 거겠죠.
네, 오늘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요약하겠는데요. 현재 그 석회화 통증은 힘줄이나 그 건에 낀 화학적 종기라 그러는데 연부 조직에 딱딱한 석회화 조직이 끼게 되면 또 2차적으로 뭘 했냐면 이게 스크래치를 주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그나마나 둥그렇게 조약돌 같으면 좀 스크래치를 덜 주는데 아까같이 골극이라든가 골가시처럼 이렇게 빼쭉빼쭉 석회화된 것들은 그 주변의 세포 조직에 자꾸 끊임없는 스크래치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염증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적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그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로 대체 방법이 체충격파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요법, 약물요법으로서 수염 진통제를 주사하기도 하고 또 약물로서 염증을 일단은 좀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이제 또 석회화가 너무 극단적인 경우 너무 사이즈가 크면 이런 작업들도 잘 해제가 안 되고 줄어들질 않고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로 치료해서 직접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술의 단점은 또 그거죠. 빨리 없애긴 하는데 조직이 손상이 되면 그 자체로 인해서 조직이 좀 일반적으로 외상을 입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좀 그런 후유증 장애가 조금 손해를 본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치료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임시 방편적인지라 충분한 좀 근본 치료가 좀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저도 아마 기존의 방법들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이미 만족스러웠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임상병원에서 해보니까 요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폭이 좁다는 거. 그거를 느끼고 좀 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더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내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충분한 근본 치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고 했고 제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게 됐던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석회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추 또는 체형 부종열로 체중이나 운동 및 노동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즉 혹사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세요. 혹사되는 반면 이런 걸로 인해서 구조는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결국은 산소의 공급, 영양분자들은 그런 대로 이제 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통과가 되는데 이 산소를 나르는 어떤 산소를 나르는 거는 되게 이제 적혈구에 실려서 가는데 적혈구 분자하고요. 이 영양 분자,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분자들하고는 그 사이즈 차이가요. 한 7,000배 내지 6,000배 정도 큰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소를 공급하려면 적혈구가 모세혈관에 가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그 해리를 시키면서 산소 공급을 해서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데 조금 이 정렬이 안 좋거나 순환이 안 돼서 얘네들이 긴장이 되면 얘네들이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을 잘 충분히 통과를 못하면서 산소를 하역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 척추 부정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것들이 생기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배달이 안 되면서 저산소화로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조직들의 그 순환 장애가 잘 안 되고 저산소화가 되면 그 저산소화가 진행된 그 어떤 영역의 그 당초 조직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 그 유산소 호흡 대사 저하 대신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질의 해당 대사를 통해서 응급식으로 ATP 에너지를 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효율이 최대 한 36개, 34개 이상 막 이 정도까지 하는 거고 얘는 포도는 한 분자를 가지고 두 분자밖에 ATP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 얘가 가동이 안 될 때는 얘 30개 이상짜리를 가동이 안 되면 32개짜리를 가동을 이걸 대충 채우려면 몇 배를 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산과 양성자가 팍팍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세월 갈수록. 그래서 산소가 점점 가중이 된다는 거. 그런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 8년 내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은 산성화 중화를 위해 너무 산성도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알칼리 중화 반응으로 급한 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대표적인 알칼리 성분인 칼슘, 뼈에서든 칼슘 성분을 뼈에서든 어디서든 끌어다가 이렇게 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분절이나 관절 부분의 그 연부 조직뿐만 아니라 생체 거의 모든 지축에 진행될 수 있는 만성염증성 세포 퇴행성 병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보통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지나면서 50대 되면 혹시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그 갱년기가 되면 세포 그 뼈의 구조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그 갱년기 퇴행성 과정을 거쳐서 정말 쉽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그 젊었을 때 또 체형 부정렬이 경추가 어긋났거나 척추가 어긋났는데 그걸 방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서 통증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진통 어떤 통증 클리닉 정도로 관리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에서 산소 그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벌써 20대에도 30대에도 석회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그 산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구조 정렬이 안 좋은 쪽으로 되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이게 교정을 나중에 이게 석회화가 일단 진행이 되면 교정을 바로 잡아 주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되게 저항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해한 문제가 형성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석회화 증식으로 관절과 척추 분절에 여기 나오죠. 고유의 어떤 관절이든 어떤 척추 뼈 모양이든 고유의 그 각자에 해당되는 고유의 모양이 있고 구조가 있거든요. 그 고유의 구조와 모양이 변형되고 또 굳어서 고착화되면 고착화도 되고 또 그 구성뼈 하나하나 자체가 또 모양과 크기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조직의 국소적인 미세순환이 더욱 불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올리면서 석회가 진행 속도가 복리계산식으로 어떤 가중이 된다는 거. 다만 그 구체적인 그 복리율 자체는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가 증식 후,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가 증식이 되고 또 이제 변형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이미 척추 분절이나 관절의 부정렬의 방치가 근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경과되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뼈나 관절 자체가 마치 새가 녹이 나서 부풀어 오르듯 불규칙하게 증식되고 그 모양과 구조가 변형되어 고착 변이와 변이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뼈와 관절을 움직여 정상 골격 구조와 그 다음에 관절의 정렬을 맞추고 바로 잡아줌으로써 다양한 인체의 질병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예방치료하는 교정치료의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장벽이 된다는 거.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제가 입에 석회화를 갖다 입에 달고 사는지. 그리고 기존 의학계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 그냥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치부하거나 혹은 또 치료 불가나 통증 관리 수준에서 이 머무는 실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발벗고 이 정도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인체 석회화 변형 문제의 한계를 갖다 극복하여 석회화를 정상 조직으로 환원시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우리 본치환인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일단은 기본 전제는 어쨌든 구조 정렬이 잘못된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를 정확하게 맞춰줌으로 인해서 뇌의 어떤 생리 보상 기전 중 어떤 기전들을 석회화를 이제 더 할 필요 없다 하고 인체 조절하는 센터에다 교정을 통해서 다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쓸데없이 석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조직에는 생체 조직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요하면 조직을 덧대다가 세포를 증식시켰다가 필요 없어지면 다시 제거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그게 자연 치유력의 한 기전으로서 있는데 석회화를 생기게 된 원리가 이렇게 제공이 됐으면 그 제공은 구조 부정렬로 인해서 제공이 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음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 석회화를 다시 쌀 필요 없다 하는 거를 그 기전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일단 그게 활성화가 되면 또 석회화된 거를 이미 먹어치우는 또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파골세포들인데 그 파골세포들의 작용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약침을 갖다가 석회화된 부위에 주사를 도입해서 신호를 줘서 석회화 제거를 하는 파골세포들을 많이 모아서 여기 쓸데없는 청소거리 많으니까 이것 좀 없애줄래 하고 신호탄을 주는 특수한 약침을 또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교정과 그 특수한 약침 두 가지를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기본적으로 석회화를 제거를 하면서 교정을 맞춰주는 이런 어려운 나름대로 치료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 처방에 또 염증, 기본적인 염증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또 근본적인 염증 소거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을 또 같이 동원할 수도 있고요. 예, 오늘 그래요.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이 석회화되는 문제가 교정에 있어서는 제일 안 튀고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들은 거기 그 벽을 넘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나름대로 해법이 다행히 저는 발견을 해갔고 또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그 가치의 효율성을 터득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거 발표드리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 제일 첫째입니다. 바른 척추는 인체 건강과 행복의 대표 기본이고 기본이 바로 서야 인체가 산다는 거